다시는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식들에게 제대로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일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 이 구구 패거리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도광산일 그 유네스코에 등재한 걸로 그렇게 됐는데, 강제 표기를 하라고 했으면 그게 등재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강제 노동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걸 묵살하고 아마 등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들통난 윤 정부의 굴욕 외교라고 썼습니다. 이게 들통난, 거짓말을 했는데 들통이 난 거죠.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봅시다. 외교부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도광산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쪽에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껏 한국 정부가 일본의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과는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야. 일본의 사도광산 갖다 바친 윤 정부 역사를 포기했다. 역사를 포기하는 거야. 이 자그만 역사, 이것도 역사거든요. 인간은 기억에 의해서 정체성이 마련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요. 어떤 것은 삭제하고 어떤 것은 조금 편집되고,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다고요. 어떤 것은 왜곡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 그것이 인간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김홍골이 자기 아버지 그 역사적인 장소 아니야, 그게? 그 역사적인 물건 아니야? 그거를 돈 주고 팔아버린 놈이 아니야. 일본의 사도광산 갖다 바친 윤 정부 역사를 포기했다. 역사를 포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임재성 변호사가 사회학자랍니다. 그 TV에도 좀 나오고 그러는 사람 같은데, 이 칼럼을 썼어요. 잘 썼더군요. 혹시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파괴되지 않도록 헌법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일에 있죠. 독일에는 연방 차원에서 정보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이 3개 정도가 정보기관으로 활동하죠. 여기는 비밀을 다루어요. 우선 첫째, 분데스나흐리히텐딘스트라는, 그래서 BND라고 독일 사람들이 말하는데, 연방정보부라고 부를 수 있죠. 이것은 해외 정보, 우리로 말하면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같은 데를 말합니다. 이건 해외 정보, 영국에서 말하면 MI6, MI5 이런 거죠. 이것이 지금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그러니까 연방보호청인데, 이건 국내 정보를 다룹니다. 이 간첩이라든지,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극단주의자들의 그 행동을 예의주시해서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연방헌법보호청이 있습니다. 뭐 간첩이야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간첩보다도 극단주의자들이 유럽에는 많이 있거든요. 독일도 지금 극단주의 정당이 나타나서 헌법보호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극단주의 정당이 어디입니까? 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라고, Alternative für Deutschland라는 AfD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독일을 위한 대한당인데, 이 당은 사실은 극우 정당이에요. 그 난민이 120 몇만 명이 들어왔잖아요. 그 메르켈 총리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AfD인데, 거기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언제건 간에 극단주의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연방보호청에서는
예의 째려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혹시 몰라요. 거기 당 지도부가 한마디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때려잡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주 조심하죠. 걔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 것이 걸리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당은 링케라고 하는 정당인데 좌파당이죠. 좌파당은 이 동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당하고 그 3인당에서 떨어져 나간 당이 합쳐져서 만든 좌파당이 있는데 링케라고 그러죠. 그 좌파당도 쫙 째려보고 있습니다. 언제 쟤네들이, 그러니까 양극단에 가 있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한번 독일에서도 정당을 해체시킨 그 경우가 있어서 이걸 해체시켜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국힘당은 기본적으로 해체될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른 나라를 팔아먹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연방헌법보호청에 따라서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해체시켜야 돼요. 이 정부가, 이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할 능력 자체가 없고 할 의도 자체가 없어요. 이걸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지 않고는 저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 기능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있다. 그래서 뭐든지 안 되게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그냥 먹어버리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를 지금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 을사오족 같은 놈들이죠. 그놈들이 국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방헌법보호청처럼 이게 헌법보호청을 만들든지 해서 국가의 헌법 체계를, 지금 남북관계를 완전히 흐트러뜨리잖아요. 헌법에서는 평화적으로 하라는 거거든. 평화를 우선 하라는 거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화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뭐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국군 정보사령부 이번에 문제가 된 거, 그 블랙 요원들 명단이 다 넘어간 거, 이거 진짜 문제죠. 이게 군 정보부, 그 군사 정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연방 정보부 이건데, 이 분데스나흐리텐딘스트라는 이 BND라고 부르는 이것은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이게. 해외 정보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연방헌법보호청은 내무부에서 관장합니다. 여기 군사령부는 당연히 이제 국방부에서 관장하는데, 이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이 관장하죠. 국방부 장관은 항상 민간인입니다. 그러니까 군 장성들이 국방부 장관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심지어 그 여성 그 국방부 장관이 아이를 12년 동안 12년 동안 7명의 아이를 낳은 그 의사인데, 그 여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요즘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지금 그 EU 집행부 의장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여자가 국방부 장관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잘해가지고 다음 그 총리 후계자다, 메르켈 총리 후계자다, 이렇게 있었던, 이렇게 물망에 오르던 여자였는데, 그 사람이 그 EU 그 집행위원회 의장이 되면서 이제 브뤼셀로 갔죠. 자, 인사평가 방법론의 의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노란 박스 안에 있는 분들은 유능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정치판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유승민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국힘당에 있는 유승민